예, 월가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부터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뉴욕 주시장이 제법 많이 지난 주말에 떨어지면서 끝났습니다. S&P 500이 1%가 떨어졌고요. 다우지수도 한 0.8%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제일 많이 떨어졌죠. 기술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소위 대표 리딩 스탁들, 주도주들이 하락폭이 컸습니다. 1.8%가 나스닥이 떨어졌습니다. 러셀 2000도 중소형주가 포함되어 있죠. 1% 하락했고요. 유가도 하락했고요. 금값만이 오늘 또 1.3% 지난주 올라가면서 무려 1640달러까지 뛰어올라가면서 7년 만에 최고치 행진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대부분이 다 떨어졌지만 가장 역시 큰 것은 기술주가 2%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나마 리츠라든가 유틸리티가 선방을 했습니다. 항상 리츠와 유틸리티는 시장과 약간 반대되는 성향이 있다는 것 아시면 좋겠고요. 리츠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쪽이 되겠고요. 유틸리티는 우리나라에는 해당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만 미국은 전력회사라든가 수도회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영기업 같이 우리나라가 아는 것이 민간이 공영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전부 다 이제 민간 기업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장돼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가 떨어진 것은 역시 뉴스다민이 익히 보시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가 좀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겁니다. 아쉽지만 한국 얘기가 주요 메인 뉴스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잠시 전에 제가 라이브로 보고 왔는데 블룸버그 TV에서도 지금 첫 소식이 지금 한국의 대구 현상을 기자가 한 인터뷰 내용이 나올 정도로 지금 주요한 국가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소위 질병예방관리본부라고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겠지만 CDC라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미국 내 확산 가능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럼 미국에도 올 가능성이 큰데 좀 속도를 늦추겠고 그러고 해서 미리 준비를 한다 뭐 이런 정도의 멘트인데 상당히 좀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것도 자체도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경제 지표가 이제 발표된 것들이 있는데요. IHS 마켓에서 PMI 지표가 제조업과 비제조업, 흔히 얘기해서 서비스업이 내왔는데요. 제조업은 뭐 최저가 낮지만 뭐 크게 우려할 건 없습니다. 뭐 새로운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비제조업이거든요. 소위 얘기해서 이제 서비스업이 되겠는데요. 서비스업의 PMI가 49.4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50이 넘어가면 확장이고요. 50 이하 가면 수축인데 6년 만에 최저치가 나온 거거든요. 전망치가 53.4였던 것에 비해서 49.4가 나온 것이 일단 나름은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한 악재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30년물 금리가 역사상 최저치로 한때 1.9%가 깨졌었거든요. 물론 막판에는 결국 1.9 이상 끝났지만 1.89 언저리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경기에 대한 불안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하나는 해외에서의 달러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유럽이나 이런 쪽에는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유럽이 어찌되었건 코로나19의 영향이 더 크고요. 중국과의 관련성도 크고 유럽은 갖고 있어봤자 지금 대부분의 국가가 지금 마이너스 금리죠. 장기 금리가. 그러다 보니 미국으로 가면 여전히 금리가 낮아져 있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수요가 해외에서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코로나 거의 같은 얘기지만 금값은 고공행진입니다. 금요일 하루만도 1.5% 올랐습니다. 1.5% 올라가는 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의 심리가 조금 바쁘게 움직였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겠고요. 달러는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고공 추세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신 표들을 보면 경기 불안에 대한 신호들은 얼추 다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중심에 이제 코로나19가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그 여파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월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BCA 리서치의 피터 버진 수석 전략관은 이런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물러가더라도요. 당장 물러가더라도 1, 4분기에 성장률이 글로벌 GDP가 제로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바로 단기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충격은 불가피할 겁니다. 이것은 미국 얘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익히들 아시겠지만 중국은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단 중국에서 속속 공장을 재가동한다는 얘기 그 중국 정부에서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가동률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극히 회의적이죠. 물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일단 상당 부분 이제 보통 오피스에 있는 분들도 재택근무를 강조하고 있는 와중에 공장에 돌아가도 또 얼마나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있던 이런 부진한 것만 하더라도 1분기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야 되겠고 이런 것이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특히 유럽, 아시아, 한국 뭐 다 마찬가지죠.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현대자동차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공장을 못 돌리는 것도 중국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이 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삼성전자도 일부 라인이 좀 멈추는 거 아닙니까? 뭐 뉴스 보셨을 테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보고 있고요. 또 이곤 SM 매니지먼트의 프랑크 리빈스키 수선 전략가는 좀 미국으로 좀 좁혀서 보고 있는데요. 잠시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하다는 것 자체는 한 두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결국 미국에서 입장에서 보면 달러가 강해진다는 것 자체는 상대적으로 제조업과 그리고 수입에서 약간 다르지만 입장은 다르겠지만 어찌됐건 수익성은 두단일 수밖에 없겠고 흔히 얘기해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해외에서 번 거가 미국으로 돌아올 때 바로 부담이 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S&P 500 기준으로 보면 한 40% 매출이 해외에서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40%의 매출을 당연히 매출과 거기서 난 이익을 미국으로 갖고 들어올 때 그만큼 호재가 아니라 달러가 강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 마이너스 요인이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적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1분기는 분명히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분기의 실적 전망은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인데요. 그래서 제가 수치로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초반에는요. 그러니까 그 작년 말 기준을 보면 이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6.3% 늘어날 거라고 일단 전망이 됐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이런 거 꿈에도 못 꿨던 일이죠. 2월 3일입니다. 2월 3일 날은 4.9%로 일단은 낮아졌습니다. 2월 3일만 하더라도 이제 1월 중순부터 났기 때문에 코로나19에 영향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확산될 줄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4.9였는데요.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이게 3.2로 눈높이가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기업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우려해 경고의 목소리를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1분기에 대한 전망이 낮춰지면서 전반적인 1분기 이익 전망 자체가 좀 낮아지고 있다. 연초 대비 지금 반토막이 났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시장의 부담 요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해보면 2월 3일까지는 중국 내에서만 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황이 거기 내에서만 머무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점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좀 영향을 주다 보니까 앞으로의 전망치도 크게 떨어진 상황인데요. 좀 여기에 대한 시장 영향력은 계속 저희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특징주 하면 앞서 기술주가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주도했던 것들이 당연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경계 매물이건 차익 매물이 나면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든요. 많이 올라간 걸 한번 팔아보자. 이 심리거든요. AMD가 작년에도 S&P 500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올해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 일부 증권사에서 이제 너무 올랐다. 투자금이 좀 내린 것이 나왔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도 하락폭이 커지면서 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4.7%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모든 애널리스트가 상당히 좋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조차도 떨어지는 거 되겠고요. 시가총액 2위죠. 마이크로소프트도 3% 떨어졌습니다. 이런 게 흔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요일 장이었고요. 올라간 것은 약간 특이한 것들이고요. 특히 이제 하나는 금요일 날 우리 시간을 미국 시간을 보면 금요일 날 오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농기계 회사인 디어거든요. 의외로 깜짝 실적을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7%는 올라갔지만 극히 외주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하나는 이제 그다음 보여드릴 것은 뉴먼 코퍼레이션은 너무나 명확하죠. 대표적인 금광회사, 세계 1위의 금광회사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찌 보면 금값 1,640달러, 온스당 1,640달러를 그대로 반영시키는 거예요. 지금 금광이기 때문에 아주 솔직한 겁니다. 금광 올라가는, 바로 캘 때마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진짜 의외인데요. 많은 분들이 하여튼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실 건 마신단 말이죠. 코카콜라는
의외로 계속 사상치 효과를 가고 있다는 것도 시장에서의 냉정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살펴봤고요.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주요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죠. 네, 이번 주에 역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경제 뉴스보다는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영향이 아마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질 텐데요. 그래도 중요한 경제 지표 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입니다. 미국 시간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컨퍼런스 보드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습니다. 26일 날은요. 1월 내구재 판매가 있겠고요. 4분기 미국 GDP 수정치가 나오는데 아마 2.2% 성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27일에는 개인 소득 지표와 소비 지표가 같이 나오는데요. 소비는 0.3%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제 실적 시즌은 거의 뭐 40여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끝나가는데요. 23일 월요일 기준으로 보면 인투이트라고 저희도 소개해드렸던 터보텍스 취급하는 기관입니다. 24일 날은 세일즈포스닷컴이 있고요. 요즘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죠. 버진 갤럭틱이 처음으로 실적 발표하는 것도 화요일 날 장 마감 이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정도에는 베스트바이 정도가 여러분들 관심 가질 만한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그리고 주요 포인트들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